집합의 연산법칙 페이지 150. 빨리 갖고 와. 핸드폰 냈어요? 나이가 안 냈구나. 전화 받고 있어서. 야, 날씨가 기가 막히네. 더워? 아니, 이게 사실 가을이거든, 이게. 지금 8월 중순이 지났잖아. 사실 이게 가을인데 이게 더우면 되냐고. 핸드폰 거기 내주세요, 거기다가. 자, 일단 봅시다. 집합의 연산법칙. 첫 번째, 교환법칙이에요. 이건 앞에서 미리 했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아요. 원소 나열해 보면 된다, 이거. 교집합도 만족을 한다, 이거죠. 근데 결합법칙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A 먼저, B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C를 합집합을 하나,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나중에 하나, 똑같다 이거죠. 결합법칙은 이게 연산이 똑같아야 돼. 합이면 계속 합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분배법칙은 뭐야? 분배법칙은 연산이 달라야 분배가 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교집합인데 너도 교집합이지? 얘랑 다를 게 뭐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배법칙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합집합에 여긴 교집합이 되겠죠? 요 통째로 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이걸 나중에 교집합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 교집합이었다면 여기는 B의 합집합 C가 될 거. 이렇게 전개가 돼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합집해야 된다. 분배, 결합, 교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교환법칙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교환법칙이 안 되는 거는 차집합.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 얘는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드모르간 법칙 이미 했어요. 마치 전기가 되는 것처럼 생겼다. 그럼 C가 여기 받아줄 때 교로 바뀐다. 반대로 교는 합으로 바뀐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쪽 방향이 우리가 배운다 느끼지만은 더 중요한 건 역방향이에요. 녹아낼 때 더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연산하는 게 편해, 이렇게 연산하는 게 편해. 이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밖으로 여간선을 바꿔서 푸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음 끝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처음에 조금 이질감이 있어.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다 보면 뭐 여차여차 하면은 뭐 풀려요. 첫 번째,
A의 교집합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시다. A 교집합 안에를 교나 합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한번 이렇게 여집합에 여집합 돼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너를 분배를 잠깐 해보자 이거죠. 왜? 여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 다른 연산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괄호 그냥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죠. 근데 나하고 나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항상 뭐죠? 이거거든요. 이걸 하나의 집합으로 봤을 때 어떤 집합과 공집합을 비교했을 때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 되죠. 그럼 큰 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됐죠?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여러분이 좀 더 풀어보시고 A 여집합의 교집합에 잘 봐봐. 이 B-A라는 놈 있잖아. 얘를 잠깐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의 여집합, 어떤 거의 여집합, 즉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모르간으로 고치면 항상 모양이 편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A 합집합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구한 후에 나중에 여집합을 해도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더 풀어도 될까?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서 뭐죠 이거? B의 여집합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질은 앞에 나온 게 다거든요. 여기서는 앞에 나온 게 다야. 거기 안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적절하게 바꿔서 풀다 보면 간단하게 딱 이제 모양이 추려진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 자, 얘를 좀 풀어보래. 조금 모양이 무섭게 생겼는데 딱 해보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봅시다. 뭐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얘는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부터 조금, 이렇게 할까? 여기가 하나의 집합, A, B를 썼으니까, 이게 하나의 집합 C, 교집합 D, 그리고 교집합 A의 형태로 보자. 괜찮지? 그러면은, 이 교집합을 한번 줄까,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얘 또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면 공집합 되죠. 합집합. 여기까지 끝난 거야. 천천히 해보자. A가 되죠. A 나나나 교집합이죠. 나랑 합집합 이거죠. 이 결과가 이제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면 되지. 그쵸? 교환법칙 되잖아. 그 다음에 교집합. 여기는 뭐야? 달라질 게 없네, 이거는. 그럼 일단은 여기는 합집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두자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A-B고 교집합 A 합집합 얘도 똑같이 뭐야? A-B잖아.
그치?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동원해서 봅시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대. 그럼 A-B니까 얘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거든요? 아, 여기부터 볼게, 여기. 노란색이잖아, 어차피. 그거랑 A랑 합집하면 요 놈이죠. 요 놈이랑 다시 요 놈이랑 교집하면 돼. 이 하얀 전체하고 요 반달 모양하고. 그럼 어디가 나오고 있어?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가 얼마다? 공집합이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 이해되죠? 다시 한번 여기 깔끔하게 그려줄게. 자, A, B가 있는데 결국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다 봤더니 여기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 부분이. 여기가 즉 A-B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해석을 해보면. 왜냐면 빼서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나의 원소 다 날려버렸다는 얘기거든.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B는 1, 2, 3, 4, A는 1, 2 빼면은 1, 2가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그럼 여기 안에는 이런 뜻도 포함된 거야. 얘가 B 안에 포함되거나 A하고 B하고 같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한 번에 말한 게 얘야. 이 뜻에 뭐 있다고? 둘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B에 들어가. 맞아 틀려? 맞죠? 그쵸? 그럼 이건 틀렸죠? A랑 B랑 같다? 항상 옳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얘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얘는 맞는 거야. 왜냐면 얘는 이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만이라고 하면 얘는 제외를 해보니까 안 되죠. 안 되고. 교집합이 없긴 왜 없어? A지. 합집합이 왜 전체 집합이야? 모르죠. 합집합이 될 수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1번입니다. 돼요?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네, 다음. 대칭 차집합. 얘는 외워야 됩니다. 봐봐. 여기 있는 이 줄하고, 이 줄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만 한번 그려볼게, 처음 거. 자. A-B가 어디야? A-B는 여기입니다. B-A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 제가 뜻하는 바다 이거야. 그래서 차집합이야, 차집합. 차집합과 차집합. 근데 대칭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물어보냐? 이렇게 돼. 다음 두 집합이 이걸 만족할 때 다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기역, 교환법칙이 된다. 니은, 결합법칙이 된다. 디귿, 분배법칙이 된다. 는 없죠, 여기. 틀린 거야. 이거밖에 안 물어봐, 다음. 문제에서 다음 두 집합이 이 관계를 만족할 때 기역, 교환법칙, 니은, 결합법칙, 디귿, 분배법칙 기니만 고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됐다? 항상 외워야 된다. 아니면 문제에서 요렇게도 나오거든. 이 집합이 3, 4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바깥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1, 2, 3, 4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집합은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배수의 연산의 집합인데 자,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 자, 이건 뭐냐면 M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써 있어요. M의 배수의 집합. N의 배수의 집합. 이 교집합 하잖아? 그러면은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니까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N과 M의 최소 공배수가 K면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N이 M의 배수다. 그러니까 N이 M의 배수면 M은 N을 뭐라 그러는 거야? 약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밑에다 적으면.
요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시켜드린다 이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보세요. A의 4라는 집합은 4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적어봐. 4, 8, 12, 16, 2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점점점. 그러면 이놈의 약수 중에 누가 2라고 해볼까? 지금 얘가 약수인 관계잖아.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인지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봐봐.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봐. 이 2라는 집합은 2의 배수의 집합은 4의 배수를 이미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 누가? 나보다 나의 약수의 집합이 항상 더 크면서 얘는 이 자식의 원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약수 관계에서는 숫자가 더 큰 게 더 작아야 돼.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A의 4 집합과 A의 2 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얘가 더 큰 집합이니까 이렇게 해결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외우기보다는 써내려가면 다 답이 나와 얘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 자, 한번 봅시다. 문제 어디 갔어? 자, 봅시다. A에 뭐라고 돼 있죠? A에 2하고 A에 3. 근데 A하고 A에 3을 하려고 했더니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줬죠. 굳이 분배 법칙을 줬단 말이야. 난 전개할게. 그냥 이렇게 풀게요. 그러면 A에 2 교집합 A 얼마? 4. 그쵸? 그 다음에 합집합 A에 3 A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죠? 그럼 얘는 뜻이 뭐야? A의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집하면 얘가 나오지. 교집합은 누가 나오겠어? 둘 다 겹쳐야 되니까. 겹치는 건 4 겹치고 8 겹치고 12 겹치니까 누가 나와? A4가 나오죠. 그럼 이건 A의 4 합집합 A의 3 얘는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한번 써봅시다. 자, A의 3 한번 써봐. 3 얼마니? 6 9 12 막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A4는 4 8 12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누가 겹쳐?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뭐겠어? A의 10입니다. 그러면은 너의 약수잖아. 약수 집합과 나 집합의 합집합은 누가 더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더 큰 집합. 여기 나와 있잖아. 약수 관계일 때는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 끝났죠?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옆에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A의 집합은 몇이야? 1, 2, 3, 4, 5, 6까지 한번 써보자. NA는 얼마죠? 4개죠. NB는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N에 A의 합집합 B는 이 둘이 더해서 7일 것 같죠? 7이 아닙니다. 실제 세면 몇 개야? 왜 6개냐면 너 세면서 얘를 한 번 셌지. 너 세면서 얘 한 번 셌지. 2번 셌으니까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야 되죠.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너랑 더해서 너를 한 번 빼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랑 B랑 서로 집합이면 이게 얼마지? 0이죠. 그럴 때는 둘만 더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A와 B라는 집합이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얘 둘은 서로 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렇게도 준다고요, 문제에서. 그럼 봐. 이제는 3개짜리 집합에서는 자, 여기 셀 때 겹치지. 누구랑? 얘랑. 여기 세고 여기 셀 때 여기 겹치잖아. 얘 한 번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랑 세면서 여기 또 한 번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랑 세면서 여기 한 번 빼야 되지. 봐봐,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는 몇 번만 원래 빼야 돼? 몇 번만 원래 빼야 돼요? 가운데요? 봐봐. 우리가 여기서 세면서 이미 얘를 한 번 뺐지. 여기 세면서도, 여기 빼면서도 한 번 뺐잖아. 그치? 여기서도 한 번 뺐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 가운데는 한 번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완전 없어지니까. 봐봐.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저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건 쉽죠? 요것만 어렵다 이거야. 자, 얘 세면서 내가 여기를 이 개보린 모양처럼 생긴 놈을 내가 X라고 할게. 그럼 A를 세면서, NA를 세면서 한 번 세죠. B를 세면서도 한 번 세, 안 세? C를 세면서도 한 번 세, 안 세? 자, 다음 집중하세요. 겹치는 부분. 여기 겹치는 거 한 번씩 빼지. 이처럼. 여기서 한 번 빼면서 한 번 빼, 안 빼? 여기서 한 번 빼, 안 빼? 여기서도 한 번 빼, 안 빼? 빼지. 그럼 결국 얘를 안 셌죠.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줘야 된다. 그래서 3개짜리 집합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n에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셀 때는 n에 A 세고, n에 B 세고, n에 C 센 다음에 누굴 빼? 교집합 B. 2개씩의 교집합 B를 한 번씩 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3개의 교집합은 아무도 안 더했으니까 한 번은 어떻게 된다?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외우면 돼 이건. 그냥 외워서 푼다 생각하세요. 됐죠? 그래서 3개 끝.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돼. 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대. 우리 개수 세는 거야 여러분. A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A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얘가 3개, 전체 집합의 개수는 만약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3개였다면 n의 A 여집합은 몇 개가 돼야 돼? 당연히 7개가 돼야죠. 왜냐면 봐, 얘네들은 뭐니까? 서로소잖아. 서로소는 뭐야? 그냥 둘이 더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는구나. 그러면 전체에서 내 거 빼면 내 여집합 개수가 나오네? 당연한 거죠. 둘이 저거니까, 서로소니까. 다음 n의 A-B의 개수면 여기 개수만 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NA를 다 세. 그리고 누구? NA 교집합 B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혹은 봐봐. 전체 합집합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복숭아 모양으로. 여기서 누구만 덜어내면 돼? B만 덜어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려보면 여긴 다 알 수 있어.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나마 집합 중에 제일 쉬워. 자, 풀어볼게요, 한번. B-A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B-A. B에서 A. 여기 부분을 구하는 건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잖아. 뭐가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얘 드모르간 법칙을 써야 되겠죠. 얘는 n의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 어떤 거의 여집합 개수는 어떻게 돼? 전체 집합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안 여집합을.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얼마? 15개고 전체가 몇 개? 60개. 넘어가면 이게 45개입니다. 얘 구했고요. 또 뭐 구할 수 있는지 보자. NA가 NB 줬으니까
n의 a 합집합 b의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n의 얼마? a. n의 b. 마이너스 n의 얼마? a 교집합 b.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걸 찾아야 돼. 얘 모르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지.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다. 얘는 몇이었고, 얘 45고요. 얘는 37 더하기 얼마? 40 마이너스 n의 얼마? a 교집합 b잖아. 그럼 얘가 얼마? 탕탕에서 5, 탕탕에서 마이너스 32죠. 양변에 풀풀하면은 32개거든요, 얘가. 그러면 여기를 풀 때는 우리가 n의 b에서 누굴 이용하면 되겠다? a 교집합 b를 이용하면 되겠다. nb가 얼마였어? 이게 40 마이너스 그러면 32. 답은 얼마야? 8개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공식에다가 넣고 푸는 거야. 모르는 거 있지? 그냥 이거 그냥 x라고 놓으면 돼. 대문자 x 이러고 풀면 돼요. 방정식이야, 방정식. 1차 방정식. 됐지? 다음. 자, 원소의 개수. 자, 여기는 선생님이 이 영어의 집합을 A,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을 B 집합이라고 두겠다, 이거야. 전체 집합의 개수부터 쓰는 겁니다. 주어지면. 이게 60이라고 돼 있고요.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A니까 NA가 35명입니다. 그죠? MB는 수학 문제를 마친 사람은 28명이고,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래?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알아? A도 아니고 B도 아니지. 여집합의 개수가 5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을 잠깐 그려보면 여기 나머지가 5명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의 a 합집합 b의 개수는 60에서 5 빼니까 55명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부를 좀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적어도 한 문제 A 또는 B잖아. 그러면 A 또는 B니까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55죠. A 또는 B 영어 문제를 마치거나 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A 합집합 B의 원소는 AX가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는 거라 했잖아. 또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쵸? 이해돼? 안 돼요? 우리가 집합을 돌아가야 돼요. 처음 집합을 돌아가면 교집합 어디 갔지? 봐봐. 이거 봐봐. 몇 페이지야? 138. 있잖아요. A 또는 B. A 또는 B. 영어 집합, 수학 집합, 영어를 마치거나 또는 B를 마치거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집합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말이 이렇게 돼. 영어 문제도 맞추고 그리고 B 문제도 맞췄다. 그럼 무슨 집합으로 가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아, 그렇구나. 몇 페이지요? 지금? 154? 156?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156. 159인데요? 159.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 또는 B. 수학 문제 또는 영어 문제. 두 번째는 뭐야?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췄다는 거는 A도 만족, B도 만족이죠. 그러면은 교집합이죠. 그러면 N의 A 교집합 B를 구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N의 A 교집합 B의 공식은 항상 여기에 숨어 있잖아. 그럼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A 교집합 B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도 대입하면 돼. 얘 얼마라고 돼 있어? 55. A는 몇이야? 35. B는 몇이야? 28. 넌 몰라. 그러면 이게 얼마야? 넘어가면 20에 마이너스 8 이게 되죠.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8명이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영어만 맞춘 학생들 구하라 이제. 봐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영어만이야. 이런 상황에서 영어 맞춘 놈은 이거, 수학 맞춘 놈은 이거거든. 영어만 맞춘 놈은 여기야.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구하는 거. 영어만 맞춰야 되니까 수학 맞추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영어 맞춘 전체에서 누굴? 둘 다 맞춘 놈 빼면 되죠.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이야? 8. 27명이나 됐다. 아, 괜찮죠? 됐죠? 천천히 한번 좀 이따 풀어보세요. 다음, 여기 별표 13번. 얘는 어려워서 별표 칠하는 게 아니야. 풀면 당연하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도 이렇게 있대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A라는 놈하고 B를 더해봐. 그 몇이야? NA랑 벤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었네. 몇이니? 이게 39명이지. 근데 전체는 몇 명이래? 그럼 몇 명이 오버됐어?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보세요. 오버되는 9명이 교집합에는 적어도 9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적어도 9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유령이 한 명 포함되는 거잖아.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 교집합 개수는 9가 되는 거야. 오버되는 만큼.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될까? 가장 교집합이 커질 때는 둘 중에 작은 집합이 누구야? B지. B라는 놈이 A에 다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럼 이럴 때 교집합이 가장 큰 겁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 이상 겹칠 게 없잖아. 그러면 최대일 때는 얼마인 거야? 17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최대 너 오버되는 만큼 뺀 게 얼마? 아, 그 최소다 이거야. 됐죠? 이런 연산이 필요 없다니까? 생각만 조금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자주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 끝났고 넘어가면 명제예요.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긴 풀 건데 지금 고민이야 지금. 명제를 할 것인가? 아니 명제를 할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센비 있잖아 문제. 그거 풀어주면서 시험 대회를 바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뒤에 아 대칭을 해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명제를 먼저 했으면 좋겠나요? 아 고민이 되네 이게. 왜냐면 시험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지금 아직도 2달 넘게 남았거든? 이게 어떡하지? 고민 좀 해볼게. 자,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을 하면 되죠. 몇 페이지니? 정과 직선 112페이지. 자, 얘는요. 간단해, 간단하다. 몇 페이지야, 이게? 112. 만약에 여기에 3,4가 있고 여기에 0,0이 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A 다시래.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이 점에 대칭한 점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대칭했다는 얘기는 그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되고 길이가 같아야 되지. 그러면은 이 A라는 점과 이 자식의 뭐야 이게? 1대1 내분점? 중점이야. 그럼 여기 얼마? A, 얼마? B. 너 나누기 2한 게 얼마다? 0이다. 너 나누기 2한 게 얼마다? 이거다 풀면 되잖아요. 점대칭은 쉽죠.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게 머리가 아프다 이거야. 두 번째는 유형이 뭐겠어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라는 거거든. 얘는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가 여기 한번 볼까? 여기가 지금 2x-3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4라는 P라는 점입니다. 얘를 이 직선에 대칭시켜서 P-라는 점을 만들어 보래.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내가 A, B 모르니까. 그죠? 스텝 1. 수직 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기울기. 요놈과 요놈의 기울기랑 요놈이랑 곱하면 얼마야? -1이죠.
수직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1분의 b-4가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스텝 2. 여기 있는 좌표를 x, y 아무거나 잡아도 돼. 중점. 그럼 얘 여기 있는 좌표 어떻게 쓸래? a 더하기 1에 나누기 2. 얘가 x좌표 되는 거지. 그리고 y좌표는 얼마? 2분의 b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 y는 누굴 지나야 돼? 저 2x-3이라는 놈에다가 홍홍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끝난 거야. 여기다 여기 집어넣어. 2 가로 열고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니? 3. 얘가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봐봐. 이렇게 날라가지. 2씩 곱하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4가 2 넘어가니까 2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얼마? b가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와 안 나와? 얘 정리해. a, b 정리해야 되니까 얼마? 여기 2를 여기다 줍시다. 넘어가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얘가 얼마? 마이너스 9죠.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끝나요. 첫 번째 다시 이 기울기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 첫 번째 식. 중점을 잡아 x, y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걔네를 표시합니다. 중점으로. 항상 중점이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관계식 2번 1번, 2번 연립. 그럼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일단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놓을까요? 이렇게 스텝 1, 2를 스텝 나눠서 꼭 기억해야 돼. 수직관계, 그다음에 중점. 수직관계, 중점.